어머님, 저 집 며느리 말 못한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귀도 먹었다고요. 아들은 몇 달째 집을 비웃고. 그 넓은 집을 그 두 사람이 지킨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면 꼭 한 번씩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 안타깝다는 한숨 소리.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담장 너머 그 고요한 집 안에서 말 못하는 며느리와 듣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밤마다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삭임이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향한 치밀한 덫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 집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한씨 가문의 저택은 마을 어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와가 반듯하고 담장이 높았으며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양반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웃음소리도, 다투는 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도마 소리조차 담장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는 애초에 없었고 손님을 맞이하는 떠들썩한 기척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살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 저택은 늘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벙어리라는 것은 마을 전체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도윤의 아내로 들어온 서리는 혼례를 치르던 날부터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움이 많은 탓이려니 여겼던 사람들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넘어가도록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가여운 며느리를 들인 한씨 집안이 불쌍하다는 말도 있었고 벙어리를 아내로 삼은 도윤이 가엾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귀가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총기가 흐려지면서 소리를 잘 못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까이서 크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방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는 것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인사를 하러 찾아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도 윤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빙긋 웃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조용할 수밖에요. 말 못하는 며느리와 듣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이었으니 소리가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고요함을 딱하게 여겼습니다. 아들 도윤은 상단의 일로 몇 달째 북쪽 고을에 나가 있었고 그 넓은 집을 두 여인이 하인 칠복 하나만 두고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집에는 다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등불을 끄고 덧문을 걸어 잠근 뒤 두 사람은 안채 깊숙한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칠복이 어디를 다녀왔느냐? 서리는 품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촘촘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을 윤씨 부인은 등잔불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관가 쪽으로 갔군. 부인은 종이를 불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는 소리 없이 타들어갔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바닥을 한 번 짚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태식이가 시켰겠지. 서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은행나무 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리다 끊겼습니다. 윤 씨 부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저쪽이 먼저 움직이게 두어야 해. 서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것을 조금 내려놓듯이. 한씨 가문의 재산은 작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논밭과 저작거리의 상전, 그리고 북쪽 고을까지 이어진 상단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상단 일을 보러 떠난 것도 그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한태식은 도윤의 먼 집안 어른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45으로 젊은 시절 한때 장사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한 뒤로 한씨 가문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는 도윤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나서지 못하다가 상을 치르고 도윤마저 집을 비우자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벙어리 며느리와 귀머거리 시어머니가 가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옳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가여운 마음에서 누군가는 한태식의 말에 기대어 이득을 보려는 마음에서. 하지만 윤 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말 못하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두 사람이 공들여 쌓아 올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방어막이었습니다. 마을이 그 집을 딱하게 볼수록 한태식이 그 집을 얕잡아 볼수록 두 여인의 준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칠복이 관가를 다녀온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노인네는 귀도 안 들리고 며느리는 말도 못하니 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칠복의 목소리라는 것을 서리는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오래 함께 산 하인의 말투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섞인 다른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문서만 빼내면 끝이다. 서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바느질감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창이 흔들렸고 그 틈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흘러들었습니다. 금고는요, 칠복이었습니다. 문서가 먼저다. 토지 문서만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온다. 관가에 넘기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도장이 찍혀 있는 것과 아닌 것 따로 구분해서 묶어두게.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연히 예감하고 있던 것이 이제 윤곽을 드러낸 것이었으므로 두려움보다 선명함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작은 벼루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밤에 들은 것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목소리의 수, 낯선 이의 말투, 도장이 찍힌 문서와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말, 관가라는 단어. 서린의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종이를 품 안에 접어넣고 그녀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자리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등불 하나를 곁에 두고 창가에 앉아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린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그녀는 손 안에서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관가. 짧게 되뇌는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깊고 차가운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것이 비로소 형태를 갖춰가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태식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관가 누군가를 끌어들인 것이야. 그것은 서린도 짐작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한태식이 재산을 노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가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토지 문서를 빼내어 관가에 넘긴다는 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번복하여 가문의 소유권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도 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은 그것을 읽고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랑채 안쪽 벽장. 도윤이 떠나기 전에 자물쇠를 채워두었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습니다. 칠복이 열쇠를 훔치려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눈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표현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겠지. 그래서 오늘부터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라. 서리는 받은 열쇠를 저고리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잠시 마주 앉았습니다. 바깥은 고요했습니다. 칠복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듯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칠복에게 심부름을 늘려라. 멀리 보낼수록 좋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들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그 눈빛을 읽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저쪽이 문서를 손에 넣으려 할 때, 그때 잡아야 해. 지금 막아버리면 꼬리만 자르는 꼴이 된다. 뿌리까지 뽑으려면 기다려야 한다.
서리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뻗지 않는 것. 그것은 용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종이 위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부인은 그것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겹쳤다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와 듣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사는 집답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한태식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서리는 부엌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걷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걸음이 크고 당당했습니다.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누님, 안에 계십니까?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복이 재빠르게 안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조용히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씨 부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모습이었지만 걸음이 느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겨우 나온 것처럼 보이도록 부인은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한태식은 이미 마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누님, 오래간만입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멍하게. 태식은 더 크게 말했습니다. 누님, 땅 문서 말입니다. 제가 좀 맡아보겠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태식의 입가에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짜증인지 만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습니다. 문서요. 땅 문서. 도윤이가 없으니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겠다고요. 부인은 그제야 알아들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서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노인의 반응이었습니다. 태식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서리는 그때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을 내리깔고 손을 앞에 모은 자세로 말 못하는 며느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태식은 그녀를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서린 씨도 있었군. 차나 좀 내오게. 서리는 말 대신 고개를 숙여 보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보가, 저 며느리 여전히 한마디도 못하는 거지. 예, 날이.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참,
기구한 집안이야. 서리는 부뚜막 앞에 서서 찬물을 올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기구하다는 말이 귀에 걸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윤 씨 부인 맞은편에 앉아 집안 형편을 묻는 척 이것저것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장농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상단에서 오는 돈은 제때 들어오고 있느냐, 혹여 모르는 채무는 없느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탐색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때마다 조금씩 어긋난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묻는 말의 반만 알아들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서리는 차를 들고 들어서며 포착했습니다. 그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태식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 안에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린에게는 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누님, 제가 이번에 한 번만 문서를 확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도윤이가 없는 동안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 어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윤이가 오면 물어보게. 태식의 눈썹이 잠깐 올라갔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몇 달이나 더 있어야 돌아옵니다. 그 전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 부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대화가 이미 끝난 것처럼,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태식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른 방법을 떠올리는 순간, 그의 눈이 아주 잠깐 방 안을 훑었습니다. 벽장 쪽으로. 서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태식은 이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누님, 건강하십시오. 부인은 느릿느릿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응, 벌써 가는가? 태식은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올 때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얻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칠복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손님 가셨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린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벽장을 봤어.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움직이겠군. 서리는 품에서 종이를 꺼내 한 줄을 썼습니다. 칠복을 심부름 보내야 합니다. 멀리. 부인은 그것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 장심부름을 시켜라. 읍내까지.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은 채 등을 보이며 한 번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대는 이제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두텁게 끼어 별조차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꼼짝 않고 서 있었고 집 안 어디서도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여인이 일찍 잠자리에 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집의 하인이었으므로 자물쇠 위치도 여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 하나 없이 대문이 열렸습니다. 두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칠복이 앞장서고 한태식이 뒤를 따랐습니다. 태식의 손에는 작은 등롱이 들려 있었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사랑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걸음이었지만 어딘가 급했습니다. 벽장 자물쇠는? 태식이 낮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분 열쇠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칠복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식이 그제야 등롱에 불을 켰습니다. 좁고 노란 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칠복이 벽장 앞으로 다가가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벽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문서함이 있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태식은 숨을 한 번 가다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서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집어들고 등롱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관아의 봉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반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자는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능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방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과 칠복이 동시에 몸을 돌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를 손에 들고 방문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멍하고 느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게 이제 다 들었느냐?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복이 먼저 무릎을 꺾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처럼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은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인서가 떨렸습니다. 누님. 이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부인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한 날부터 나는 다 들었다. 칠복이 관가를 다녀온 것도, 내가 이 집 마당에서 문서 이야기를 한 것도, 며칠 전 낮에 내가 벽장 쪽을 눈으로 짚은 것도. 태식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았지. 부인은 담담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인의 뒤편에서 두 번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며느리 서린이 방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서서 태식을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눈빛을 보고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은 굳은 얼굴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했다고?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두꺼운 종이 묶음을 꺼내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받아 태식 앞에 내밀었습니다. 석 달치 기록이다. 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복의 동선, 태식이 드나든 날짜와 시각, 관가에서 온 사람의 인상착에, 마당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장에는 관아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린이 이 기록을 이미 관아에 넘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태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린이 열흘 전에 관아에 다녀왔다. 칠복을 읍내로 보낸 날 밤에 태식은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 없었습니다. 심부름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벙어리라고 알았던 며느리가 혼자 관아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그럼 처음부터 부인이 짧게 잘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칠복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가까이.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오는 소리다. 태식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이 집이 방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귀머거리 노인과 벙어리 며느리가 사는 집이라고, 빈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더 잔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한시 가문의 대문을 두드린 것은 동이 트기 한참 전, 하늘이 아직 먹빛으로 남아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마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생각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가까운 집 몇 채에서 불빛이 켜졌고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는 눈들이 생겨났습니다. 한태식은 포승줄에 묶인 채 대문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칠복은 그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느리게 걸었고 포졸이 등을 밀어서야 겨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식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를 높이며 버텼습니다. 자신이 이 가문의 집안 어른이라고, 이것은 오해라고,
도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의 손에 들린 기록 묶음을 보는 순간 그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담장 너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두근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한태식 나리가 포승줄에 묶였대. 한씨 집에서 포졸이 나왔다고? 그 집 칠복이도 함께 잡혀갔다더군.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집 시어머니 귀머거리 아니었어. 며느리는 말 못하는 거 아니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마을 사람 몇이 한씨 집 대문 앞에 모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중 이장이 대표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반듯하게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이장은 잠깐 말을 잊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안에 계시는가?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고추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이장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부인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은 어쩐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이 알던 귀먹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어젯밤 일이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태식 나리가 잡혀갔다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요.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면 때로는 약한 척해야 한다네. 이장은 그 말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곁에서 서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적이 방심할 때까지요.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가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에 사람들은 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석 달에 걸친 기록이 낱낱이 알려지면서 한태식이 관가의 아전 하나와 손을 잡고 토지 문서를 위조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칠복은 처음부터 그의 일에 가담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연루된 아전까지 함께 잡아들였고 한씨 가문의 토지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서린이 벽장 안에 봉인서를 넣어둔 그날 밤, 진짜 문서는 이미 부인이 지정한 안전한 곳에 보관된 뒤였습니다. 빈 상자 안에 봉인서는 덧치였고 태식과 칠복이 그것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윤에게 기별이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소식을 받은 도윤은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그는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꺼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설인이 다 알고 있었습니까? 윤 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 잘 돌아갔다, 아가. 도윤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설이는 도윤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제 도윤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소리가 없는 집이 빈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머거리 시어머니와 벙어리 며느리가 사는 집이라고, 딱하고 기구한 집이라고 혀를 차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조금 고쳐 디뎠습니다. 담장이 높고 기와가 반듯한 그 집. 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그 고요한 집.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침묵으로 가문을 지킨 두 여인의 집. 그리고 그 고요함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마을 전체가 알았습니다. 말 못하는 척했던 며느리의 입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었는지를, 듣지 못하는 척했던 시어머니의 귀가 얼마나 멀리까지 닿아 있었는지를. 약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여인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윤 씨 부인과 설이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란 잎 몇 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